여러분 몸에는 일정한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온도가 있어요. 혹시 내 온도가 몇 도일까요? 우리 그냥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검색해보면 35도? 내가 체온이 왜 이렇게 낮아? 이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35.5도?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 36.5도, 37도 이제 넘어가면 코로나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체온에 따라서. 그런데요. 체온 1도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보통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열 받으면 열이 어디로 올라가죠? 머리로 올라가죠. 열 받는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체 열이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열이 위쪽으로 이 배꼽 위쪽, 상부 위쪽은 열이 많이 나서 열감이 많아요. 되게. 그게 대부분의 자가 면역성 질환의 결과이거든요. 루푸스나 아토피나 쇼그렌이나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열감은 위로 올라가지만 안 내려가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당뇨나 아토피나 모든 질환에 있어서 혈액순환은 기본적인 건강 원리예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혈액을 하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1분에 다 가는데 그 순환이 잘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산소가 가야 될 곳에 산소가 안 가죠. 영양을 가져와야 될 곳에 영양이 안 가죠. 노폐물을 처리해야 될 곳에 처리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체온 1도의 기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체온 내지 그보다 약간만 올릴 수 있다면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저체온증이요, 현대병의 주범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 좋다 안 좋다? 보면 몸이 무거워지면 체온이 떨어진 걸까요? 올라간 걸까요? 몸이 그냥 천근만근해. 떨어지면 몸이. 그래서 새들을 보면 새들이 날잖아요. 얘네들의 온도가 40도 이상이에요. 참새 41도, 42도 얘들. 그러니까 체온이 높으니까 얘들은 다 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일본의 종양내과 의사 이 사이토 마사시라는 의사에 따르면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놀라지 마세요. 면역력 30% 이하가 떨어진다로. 면역력 30%. 그러니 여러분들이 소금 안 먹고 혈액순환 안 되고 음식 제대로 섭취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체온 떨어뜨려서 아니면 체온을 위로 다 올려가지고 체온이 몸 전체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요. 면역력의 30%가량을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진대사 효율이 12%가량 떨어지게 돼요. 몸의 신진대사라는 거 있죠. 이 대사 증후군에 생기면 그때부터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병에 걸리잖아요. 이 대사율이 12%가량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효소 기능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효소 기능이. 그리고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반대로 면역력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손발을 만지거나 이 종아리를 만지는데 체온이 너무 차 하시는 분들은 100%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도 이하의 체온이 되면 당뇨, 아토피, 고지혈증, 암, 치매 이런 질병이 유발이 되는데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면역세포가 급격히 활성화되어서 몸에 유입된 병균과 악성세포들을 없애는데요. 이 실제 1도 가량이 오르면 회복력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체온 1도가 오르면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잘 섭취하는 거.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은행이라든지 통밀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다든지 곡류라든지 크래커라든지 볶음국식 이런 것들 올라갑니다. 제가 실제로 밖에서 거의 한 2년 정도를 잠을 잡았어요. 침낭에서 방에서 안 자고 밖에서만. 근데 그때 먹는 음식에 따라서 잠을 잘 때 고통스럽기도 하고 추워서요. 그리고 음식에 따라서 체온이 따뜻해서 몸이 편하게 잘 수도 있어요. 보니까 국이나 찌개를 먹거나 아니면 채소를 많이 먹으면 체온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물기 있는 음식은 물은 많이 드시되 식사할 때 물기 있는 음식을 줄이고 소금을 충분히 먹고요. 난 볶음국식이나 이런 크래커들 이런 마른 음식들을 꼭꼭 씹어서 먹자 체온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체온은요 하루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네. 언제 체온이 가장 낮을까요? 언제 낮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 쓴 저녁이 아니고요. 오전 6시에 그쯤에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아침에 나오시던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 거 중요해요. 아침부터 그냥 몸 차갑게 다니지 마시고 오전에는 체온이 떨어져 있어요. 잠자는 시간에 체온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후 4시에서 6시 정도가 되면 체온은 가장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체온이 좀 높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는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은데 이 노인은 정상 성인보다 0.5도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온이 낮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급격히 몸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상적인 체온이 36.5도라고 하지만 가장 좋은 체온은 저는 36.8도, 9도, 37도까지 보고 있어요. 좀 올려주는 거 좋겠죠. 그래서 체내 영양분을 잘 섭취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을 하는 거,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거, 이런 것도 체온을 굉장히 좋아지게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유행했던 게 무슨 요법이 있었어요? 체온 올리기 위해서 온열요법이 있었죠. 온열요법. 근데 온열요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도 제가 나중에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실제 암세포가요 40도 이상에서 괴사한대요. 실제 열에 그 암 환자들이 암을 가지고 42.5도에서 괴사되는데 이 정상세포는 열에 손상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회복 능력이 빠르고 암세포는 그대로 사라지는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론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이렇게 직면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온열요법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열을 직접 강하게 쬐는 것보다는 온몸이 다 열이 순환되도록 하는 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온을 높이는 방법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내일부터 체온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네, 유산소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다 보면 피가 통하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신진대사 활동이 원활해지고 체온이 높아집니다. 걷는 운동 혹은 등산 이런 운동 좋고요. 두 번째, 과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과식하지 않아요. 체온이 떨어져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 위장에 에너지가 몰리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식하면요 얼굴과 머리에 열이 올라가요. 세 번째, 아침 식사를 잘 해야 돼요. 따뜻한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부신피질 호르몬이 아침에 분비되는 만큼 체온 유지에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체온이 낮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걸으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목도리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돌려도 체온이 올라가. 우리 산에 갔을 때 추울 때 목도리 이제 모자 이렇게만 써도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이 배 부분 특히 얇은 티를 입거나 다니지 마시고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도 따뜻하게 배를 감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특히 여성분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연 금주. 네. 자율신경을 망가뜨리니까 금연 금주하는 거 절대적이고요. 비타민 섭취 우리가 이제 과일이나 이런 레몬 이런 것 섭취해서 몸속에 있는 혈액순환 활력을 줘가지고 체온 올라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핫팩을 대고 있는다고 해서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족욕도 되게 좋아요. 족욕이나 마사지나 우리 효소찜질 그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시간에 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갑자기 추운데 한 15분, 20분 만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의 면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자연치유의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모두 다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